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세 유럽 사회 변화 두 번째, 장원의 해체와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하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5페이지 펴주시고 학습지는 20번 학습지를 준비해 주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도 한 가지입니다.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기서 중앙집권 국가란 중앙에 있는 임금님이 집권, 권력을 모으는 국가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금님의 권력이 강해진 국가가 탄생하게 된다라는 뜻이고,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중세시대의 봉건제, 지방에서 권력을 나눠 가지고 있던 봉건제도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중세시대의 유럽에서 농노들이 농사를 하면서 일구었던 장원이 사라지게 되고 도시라는 개념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럼 도시가 발달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11세기가 되면 농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더욱더 같은 땅에서 수많은 곡식들이 효과적으로 수확이 되게 되고, 농업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얘기는 식량으로 먹고도 남는 곡식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뜻이 되고, 식량으로 쓰고 남는 곡식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되는 재료가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이 활발한 활기를 띠게 되고, 시장이 형성되면서 각종 도시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배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십자군 전쟁 때 상인들이 전쟁에 필요한 자금들을 지원하면서 본인들의 무역 통로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발달하게 된 지역이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지중해를 주변으로 해서 십자군 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이 무역 활동을 통해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럼 도시가 발달하는 데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대부분 이탈리아, 지중해 연안인 이탈리아 주변에서의 도시가 크게 번성하게 되고, 두 번째로 북유럽 지역에서는 한자 동맹이라고 하는 상업 동맹이 결성이 됩니다. 독일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상인들이었고요. 이들이 가격을 독점하거나 자신들끼리 통일된 상품을 판매하는 등 동맹 활동을 맺어서 상인들의 이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여기에 도시는 자치권,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요.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되냐면 기존의 장원의 주인이었던 영주의 간섭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면서 도시 스스로 자치권을 획득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 도시를 이끌어가는 것은 결론적으로 상인들이었으며, 상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인 동업조합이라고 하는 길드를 조직하게 되고, 이 길드는 상인들끼리 가격을 비슷하게 매기거나 필요한 물건들을 서로 공유하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세시대의 유럽은 변화가 찾아오게 되며 도시가 성장하게 되고 상공업이 매우 크게 발달하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두 번째, 도시가 성장하게 되면서 기존의 농업 중심의 구조였던 장원이 해체가 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흑사병이 유행했던 시대의 의사 선생님 사진이에요. 당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처럼 당시 중세시대에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매우 심각한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는데, 이 시대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과 같은 방호복이나 마스크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해당하는 검은색 복장과 얼굴에 마스크를 대신하는 새 모양의 얼굴 가면을 쓰고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했다고 합니다. 장원이 해체되는 과정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전의 농민들은 중세시대 장원에서 영주에게 세금을 내야 됐는데,
그때 곡식으로 직접 세금을 지출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가 상업활동으로 변화하게 되자 농노들은 영주들에게 화폐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이 화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영주들은 돈을 무더기로 받은 다음에 농노를 자신의 지배 속에서 해방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에 농노들은 영주의 지배를 받던 관계에서 벗어나서 평범한 백성 신분으로, 자유를 누리는 신분으로 벗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4세기가 되면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흑사병이라고 하는 대규모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고, 이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게 되면서 인구가 줄어들게 되자 농노들의 숫자도 줄어들게 되고, 농노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노동력, 일할 수 있는 장원의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는 뜻이 됩니다. 노동력이 너무 부족해지자 영주들이 농노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가 없게 되고, 농노들의 처우, 대접이 개선되게 됩니다. 이제는 일할 사람이 적어졌기 때문에 일을 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대접해 주려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농민들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사망하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일을 해야 되는 노동력은 부족해지자 농민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면서 그들의 지위가 향상되었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민들은 일부 장원 지역에서 본인들이 직접 봉기를 일으키거나 장원을 해체하려는 움직임을 발생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중세시대 유럽사회의 십자군전쟁 이후와 흑사병 이후에는 장원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을 구조가 해체되고 중세 봉건제도 사회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영주와 기사 세력, 제후 세력이 약화되자 상대적으로 임금님의 권한은 강화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장원이 해체되면서 그 장원을 다스리는 주인님, 영주들의 힘은 약화되었고요. 이때 영주들은 제후일 수도 있고 기사일 수도 있다고 했죠. 이들 세력이 모두 약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시대적으로 무기가 개발이 되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직접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전투 방식이 변화하게 됩니다. 화약과 대포가 존재하게 되자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투를 했던 기사 계급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되고, 중세시대에 장원이 해체되면서 기사 계급이 몰락하게 됩니다. 제후와 기사들이 몰락하게 되자 그 해당 장원들은 해체되면서 임금님의 영토로 들어가게 되고, 상대적으로는 왕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럼 임금님은 어떻게 권력을 가질 수가 있었느냐? 임금님을 뒷받침하는 탄탄한 벼슬을 갖고 있는 신하들인 관료들과 임금님의 기사들이 사라지게 되고 본인 소유의 군대를 갖게 됐으며, 여기에 더불어서 상인들이 임금님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왕권이 매우 강화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권이 강화되자 임금님이 혼자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종류의 국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중앙집권 국가는 프랑스, 두 번째 중앙집권 국가를 달성한 국가는 유럽의 영국이 해당이 됩니다.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프랑스랑 영국 모두 봉건 귀족 사회인 봉건 제도가 무너지게 되고 임금님이 권력을 갖게 되는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했다라는 점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프랑스는 어떻게 해서 중앙집권 국가가 되었느냐? 당시 유럽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왕위 계승 문제로 인해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 전쟁이
실제 100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우리는 이 전쟁을 100년 전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이었던 100년 전쟁에서 프랑스가 승리를 달성하게 되고 이 승리를 하면서 프랑스의 왕이 권력을 틀켜지게 됩니다. 이 결과 프랑스는 중앙집권 국가가 마련되는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영국은 100년 전쟁 이후에 복잡한 왕위 계승 문제가 벌어지게 되고 이 시기에 가장 유명한 가문이었던 귀족들, 봉건 귀족 가문들이 크게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봉건 귀족들이 가문이 상징하는 물건이 장미였기 때문에 흰 장미와 붉은 장미를 상징하는 귀족 집안의 전쟁이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영국의 이 전쟁, 귀족들의 전쟁을 장미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장미전쟁의 결과 오히려 봉건 귀족들 본인들끼리 크게 싸우게 됐기 때문에 귀족들이 전부 다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 전쟁의 결과 왕권을 장악하게 되는 임금님만 권력이 강해지게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권력을 장악한 임금님이 영국왕 헨리 7세라고 하는 인물인 거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영국의 장미전쟁은 왼쪽에 있는 흰색 장미가 다른 봉건귀족의 가문을 상징하게 되고요. 요크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이 흰색 장미를 상징하게 되고 빨간색 장미는 랭커스터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이 상징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귀족 집안의 싸움이 장미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국의 전쟁을 장미전쟁이라고 부르고 장미전쟁의 결과 영국은 중앙집권 국가가 탄생하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프랑스의 100년 전쟁에서 나타났던 유명한 인물이고요. 여러분이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잔다르크라고 하는 여성 전쟁 기사입니다. 이 장군 역할을 했던 잔다르크가 등장하면서 사실은 100년 전쟁에서 굉장히 답답한 면을 많이 보였던 프랑스의 전쟁의 패배의 기운을 잔다르크가 없애주게 됩니다. 잔다르크가 등장하면서 전세가 영국군에게 유리했던 것이 뒤집어지게 되고 프랑스군은 이후 전쟁에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승리를 하게 되며 영국군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 잔다르크라는 여성을 대표적으로 하는 영화나 소설책 등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학습지 내용 설명 다 했고요. 우리 관련된 영상 시청하면서 오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